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을 4회에 걸쳐서 4명 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급여자료 입력을 위한 수당 등록을 우리가 먼저 해보고 급여자료 입력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는 여러분 교재에 437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자료 내용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반영하기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차량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이렇게 지금 기본급 외에 5가지의 수당이 있는데 이게 모두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책수당은 원래 과세예요. 이건 제외되고 연장근로 비과세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연장근로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비과세가 적용되죠. 차량 보조금, 실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죠. 그러니까 여비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매월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에 쓰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비과세로 봐라 이런 얘기고요.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대를 주는 거 이것도 비과세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그래서 지금 1번의 설명은 세법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해라 그랬어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는 지금 저희가 체크해 본 그런 거예요. 차량 보조, 연장근로수당, 차량 보조금, 식대, 그리고 보육수당. 그 다음에 2번,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 상여금 지급하는 12월달 급여대장은 따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 3번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 공제 이외에 특별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8월 25일 날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을 할 겁니다. 중도 퇴사자는 중간에 정산을 해줘요. 그런데 원천징수 했던 거 외에 특별 공제가 없으니까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정산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으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우리가 이제 차량 보조금 수당 등록을 하다 보면은요, 차량 보조금이 그냥 자동으로 월정액으로 딱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어떤 날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20만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매달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월정액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월정액 급여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다음에 5번 8월 급여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 8월 25일로 입력을 해야 한다. 퇴사자 처리를 한 다음에 급여를 입력하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급여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수당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셨다면은 인사 급여 메뉴에 가서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근로소득 관리 박스에 있죠. 급여 자료 입력, 여기서 급여 자료를 입력하는데
월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수당과 공제사항 등록을 먼저 합니다. 수당과 공제사항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보십시오. 수당 공제 등록. 그러면 수당 및 공제 등록이라는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수당 등록 탭, 공제 등록 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에서 먼저 수당 등록을 하고, 그 다음 공제 등록 사항이 있으면 공제 등록 탭에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수당 등록 탭에서 기본과 상여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서부터 추가하시면 되겠는데요. 직책 수당 입력할까요? 수당명에다 그냥 타자하시는 거예요. 직책 수당. 그리고 여러분이 엔터 하시게 되면 과세냐 비과세냐 선택해달라고 메뉴가 나오죠. 직책 수당은 과세입니다. 1번. 그랬더니 근로소득, 급여냐 상여냐, 급여예요. 이 직책 수당은 급여 성격입니다. 그래서 확인 1번 급여다. 네, 직책 수당 월정액으로 자동 체크되죠. 네, 우리가 아까 설명에서 월정액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것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주면 다 맞아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번째 줄이죠. 자, 이번에 입력할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네요. 입력할까요?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엔터 쳐볼까요? 과세냐 비과세냐.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번. 그러면 이번에는 비과세 코드, 비과세 감면 코드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1번이 연장근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확인, 클릭하시고 확인하거나, 그러면 소득, 근로소득 유형에 1번 연장근로 하면서 여기 비과세 코드가 1번이다 해서 001 하고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연장근로를 10시간 할 때도 있고 20시간 할 때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월정액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이거는 월정액이 아닐 거야 하고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줄에 내려와서 이번에는 차량보조금을 입력해 봅시다. 차량보조금. 자, 차량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죠. 그래서 2번 비과세. 그랬더니 비과세 코드 몇 번일까요? 예, 3번입니다. 자가운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확인. 그러면 0H03이라는 비과세 코드 여기 나타나고요. 알아서 월정액에 동그라미가 딱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 보조금은 자가 운전으로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쓴다 그러면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한 사람당 20만 원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월정액으로 그냥 누구든지 똑같이 이게 줍니다. 자차를 가지고 업무로 하겠다고 등록된 직원들에 대해서.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월정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부로 해야 됩니다. 0부. 그래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차량 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월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정액의 특징을 보면은 똑같은 금액이 매달 입력이 되는 거고요. 사람 간에도 차이가 없어요. 식대도 10만 원이면 일률적으로 10만 원. 차량 운전 보조금도 누구든지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죠.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출퇴근이 아니라 출퇴근용이 아니라 자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출근과 퇴근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식대 입력하겠습니다. 수당명에 식대하고 엔터 쳐서 식대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예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보아라 이랬으니까 밥을 안 준다 이렇게 보시고 2번 비과세.
자, 비과세 코드는 2번이네요. 2번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거기 비과세 코드 P01이라는 비과세 코드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월정액 자동으로 체크 동그라미 들어가죠? 이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와서 7번째 줄에는 보육수당이네요. 보육수당. 자, 보육수당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번. 보육수당 코드는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7번입니다. 육아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육아수당에. 그래서 7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Q001하고 비과세 코드 입력되고요. 보육수당 역시 월정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수당은 육아수당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제가 하나 더 있어요. 상조회비. 이제 수당은 끝났고 공제는 여기다 입력합니다. 공제 등록 탭으로. 그러면 우리 4대 보험이 거기 다 등록되어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공제 항목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상조회비. 자, 상조회비의 공제 소득의 유형이 뭐냐? 대출금이냐, 건강보험료 정산이냐, 기부금이냐, 나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없어요. 상조회비에 선택할 만한 공제 유형 코드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0번, 무구분. 네,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변경하시겠다. 확인. 급여에서 공제할 거니까 1번 급여에 여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상조회비 급여 지급 때 공제한다. 급여에 동그라미. 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험 보시는 것은요, 수당 등록만 나오고요. 수당 등록에서 여기다 굳이 입력해 보지 않고도 과세, 비과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답형으로 4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단답형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지 않아도 거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과세다, 이건 비과세다. 자, 그래서 우리 이 TAT 시험에서는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당 등록하라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자, 이제 확인 눌러서 나가시고요. 여기다 이제 귀속 연월일을 1월부터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 하시고 엔터 치시고 1월부터 11월은 상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구분은 1번 급여를 선택하고요. 나중에 12월은 급여 더하기 상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급여 선택하고요. 지급일은 2021년 01월. 급여는 매월 아까 25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월 25일. 그러니까 1월 25일을 입력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사원 이름 다 보이고요. 아직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은 1월 달에는 거기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입사 연월일을 입력했죠. 중도에 입사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월 달에는 3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등록한 각 사원들 이름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급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현철 씨 선택하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기본급에다가 450만 원. 엔터 치시고 직책수당 50만 원. 엔터 치시고 나머지는 없고요. 상조회비 오른쪽이 공제 항목이 있죠. 네, 여기 상조회비 중간에 있네요. 2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를 잠깐 봐주시면은 김현철 씨 1월달
과세 소득이 500, 지급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상조회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을 모두 공제한 것이 63만 1,880원입니다.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이만큼을 지급할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요 아래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사원을 입력을 계속해 나가면 누적이 되는데 누적된 자료는 여기 오른쪽에 집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 성동일을 선택하시고 기본급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네, 성동일 330만 원. 직책수당 30만 원. 연장근로 없고 차량보조금 30만 원. 식대 10만 원. 제 공제사항에 상조회비 만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만원. 엔터. 자, 한번 밑에를 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씨는 과세가 전부 500, 전부 다 과세였는데 이 두 번째 성동일 씨는 과세 370, 비과세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모두 400이죠. 그 중에서 공제액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 차인 지급해야 될 금액 밑에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두 사람 거에 합계가 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지금 합쳐져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성동일 씨의 비과세 30만 원은 어떤 내역이 반영이 됐을까? 자, 직책수당은 과세니까 반영이 안 됐겠죠? 차량운전 보조금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만 비과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이죠. 식대를 우리가 비과세로 처리했기 때문에 식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 그것이 30만 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처리가 되는지 몇 사람 거는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한 두세 사람 넣어보니까 틀림없이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 놓고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원이 10명이면 10번만 입력하면 한 달 급여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노현주 씨 입력하겠습니다. 노현주 씨 선택하시고 기본급에 27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연장근로 20만 원, 차량보조 20만 원, 식대 10만 원, 보육수당 10만 원.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상조회비 만원. 네, 노현주 씨 이런저런 수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류가. 자, 아래쪽을 보시면 노현주 씨의 비과세 40만 원, 과세 310만 원에서 지급해야 될 총액은 350. 그 중에서 공제할 거 30만 6,580원을 빼고 이만큼을 지급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노현주 씨의 요 비과세 40만 원은 무엇이 적용되었을까? 자, 직책수당 과세니까 연장근로 적용됐겠죠. 20만 원. 차량보조금 20만 원 한도 모두 적용됐겠죠. 식대 비과세 10만 원 모두 적용됐겠죠. 보육수당 10만 원 모두 적용됩니다. 보육수당도 10만 원까지예요. 비과세가.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는 거죠. 바로 20, 20, 10, 10. 60만 원인데 왜 40만 원일까? 아, 연장근로가 비과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장근로가 있는데 왜 노현주 씨는 비과세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현주 씨 어제 사원 등록할 때 한번 가볼게요. 사원 등록에 노현주 씨를 보게 되면은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여부에 부가 되어 있고 연장근로 비과세가 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라고 하지만 사원 등록에 생산직 연장근로 여로 안 돼 있으면 비과세가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네 번째 등록한 이진섭 씨만 생산직이었고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등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여자료 입력할 때 우리가 사무직도 연장근로 한단 말이에요. 사무직의 연장근로도 지급해야 돼요. 예, 근로기준법에서 지급 안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사무직은 다 연장근로 돈 안 받고 다 연장근로 했어요. 아마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주면 사무직도 노조가 없는 회사는 어쩔 수 없지만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다 받아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노현주 씨 20만 원 연장근로를 우리가 비과세라고 판단했던 것은 생산직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따라서 사원 등록에 입력된 자료가 이런 것을 걸러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보조금하고 이거 세 개 합쳐서 40만 원이 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을 이렇게 지냈고요. 2월 달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수당 등록은 매달 같은 거니까 2월에 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이제 2월 달이 되면 여기 귀속 연월을 2로 바꾸겠죠. 네,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월 달도 상여가 없어요. 그러면 1번 급여로 하겠죠. 네, 딱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에서 화법을 하나 띄워줍니다.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왜냐면 1월 달에도 급여라는 월 구분으로 해서 작성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달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수정될 것만 수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전월에 입력된 소득세 등은 재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러니까 재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복사되니까 재계산 한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복사 후에 재계산을 하는 단추가 아예 있네요. 요거 선택합니다. 복사 후에 네가 알아서 재계산해라. 네, 자동으로 재계산 되는 거예요. 자, 복사 후 재계산 누르면 네, 재계산 팝업창이 딱 떴고요. 복사는 지금 이미 되었고 전체 사원에 대해서 재계산해야 되겠죠? 여기 체크합니다. 오른쪽에 전체 사원. 네, 모든 항목 체크되고요. 아래에서 확인해 주면 돼요. 전체 사원 재계산은 전체 사원을 재계산합니다. 네, 확인. 네, 그러면 직원이 10명이면 10명 거 다시 다 재계산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재계산 해나 안 해나 뭐 요율이 바뀌지 않았다면 재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기본급에 또는 다른 수당의 변화가 없었는지, 성동인 씨의 기본급과 수당의 변화가 없었는지, 노현주 씨의 기본급과 또 다른 수당의 변화가 없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는 해야 돼요. 체크는 해야 되는데 급여 담당자는요, 이 하는 일이 급여 담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벌써 2월달 급여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할 때 1월하고 이번 달은 똑같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는 이번에 승진이 돼가지고 기본급의 우리가 인사 어떤 명령이 있었다 그러면 기본급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전부 체크해서 수정해서 입력한 다음에 자, 입력이 다 끝났어요. 이제 몇 사람 우리는 수정할 건 없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거 재계산하고 전체 사원해라 하고 확인. 그래서 이 수당이나 급여를 다시 다 입력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재계산 한번 눌러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예제에서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급이고 수당이고 공제사항이고 급여 대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사만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3월 선택하시고요. 1번 급여 하신 다음에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입력 안 해도 되죠? 똑같은 거 아니까. 4월 선택하세요. 4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됐죠? 5월 선택하겠습니다. 5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6월 선택하겠습니다. 6월 복사 후 재계산 급여 한 다음에 복사 후 재계산 자, 확인한 다음에 자, 6월에는 말이죠. 4명으로 사원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제 사원 등록을 할 때 네 번째 사원 1004번인 이 이진섭 씨는 입사일이 6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달 급여대장까지는 급여자료 입력할 때까지는 안 나타났지만 6월 급여를 입력하니까 딱 나온 거죠. 그러면 이진섭 씨는 6월 거는 입력해 줘야 됩니다. 비어 있을 테니까. 6월 거 거기 책에 있는 급여대장을 보고 입력합니다. 185만 원. 직책수당 10만 원. 연장근로 30만 원. 식대 10만 원. 상조회비 10,000원. 네. 이렇게 공제사항 다 자동으로 다 계산됐고요. 이 사람도 비과세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진섭 씨의 비과세는 어떻게 해서 40만 원인가? 직책수당은 과세, 연장근로 이 사람은 생산직인 거 아까 확인했습니다. 비과세, 식대 비과세. 그래서 연장근로 30과 식대 보조금 10만 원, 이것이 4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진섭 씨는 과세 소득이 195만 원, 그 다음에 비과세가 40만 원인데 만약에 여기서 월정액이 210만 원을 초과했다 하면은 요 연장근로가 비과세에서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직책수당을 40만 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 이진섭 씨의 직책수당 40만 원, 직책수당이 월정액이거든요. 자, 40만 원을 넣으니까 요 밑에 비과세에서 30만 원이 빠지죠. 30만 원이 과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 넣으면서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우리가 여로 할 거냐 부로 할 거냐의 판단은 그걸로 하는 거고, 직장연도 총급여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월정액은 이건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정액은 급여 명서에 입력할 때 이 프로그램이 체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다시 직책수당을 고치겠습니다. 10만원 이렇게 고치면 월정액 21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비과세로 다시 내려옵니다. 과세에서 비과세로. 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이 비과세로 되면은 세금 계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과세가 되면은 세금 계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 자, 그러면 10만 원으로 고쳐 놓으셨죠? 네. 다음이 이제 6월을 지났으니까 7월로 가겠습니다. 7월 달 급여를 입력합니다.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7월에는 특별한 사항 없고 똑같아요. 8월이 달라지는데요. 8월로 가기 전에 왜 달라지냐면 아까
우리가 그 1, 2, 3, 4 중에 3번에 보면 8월 25일 중도 퇴사자 성동일 씨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가 있을 때는요, 급여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사원 등록에 중도 퇴사자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20번에다가 퇴사 날짜를 여기다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할까요? 2021년 0825 네, 2월 부로 놔두시고, 자, 성동일 씨 퇴사날을 입력하면 성동일 씨 이름이 파란색이 돼요. 사원 등록에서 색깔이 바뀌죠. 자, 그런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이제 귀속을 8월로 바꾸시고 1번 급여 하신 다음에 복사 후 재계산 하시면 네, 또 확인 한번 누르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자, 김현철 씨 밑에 성동일 씨를 한번 클릭하고 기다려 볼까요? 네, 성동일 씨를 클릭하고 왜 자동으로 안 뜨지? 네. 재계산을 한번 눌러볼까요? 위에 재계산 확인. 이게 중도 퇴사자 정산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성동일 씨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눌러 주십시다. 중도 퇴사자 정산. 네. 우리 제가 지금 어떤 동작을 안 해서 그런지 제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중도 퇴사자가 있을 때는 연말정산을 퇴사자에 대해서는 미리 해주는 거예요. 오류가 떴어요? 잠깐만요. 에러가 아까처럼 또 났나요? 나오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네요. 왜 그러지? 에러가 있다. 이건 프로그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소득공제 같은 건 이게 결정세 계산이 다 일어나야 돼요. 안 떠요? 나가버려요? 여기는 중도세자 정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성동일 씨 왜? 아니 1월이네? 8월로 가야지. 네? 8월. 입력을? 네. 지금부터 2월로 복사해보죠. 재계산을 해야 되죠. 1월은 재계산할 것은 아니고 복사하면서 재계산을 여기다 2월을 입력, 유속을 2월. 네, 2월 여기 9번을 1번. 아니 입력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수동을 넣으세요. 2월. 네, 다시 급여를 똑같이 입력하세요. 오류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똑같네. 확인 눌러주죠. 안 나오네. 여기 좀 두 군데는 문제가 있고. 안 나와요? 나만 되는 건가? 그 상회비 입력을 못하면 아니요, 그거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돼요. 네, 여긴 제대로 됐고. 아니에요. 에라커요. 아까하고 같이. 네. 이거는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됐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중도 세대자 정산하기는? 8월. 그래. 그렇지. 그래. 네, 여기 성동일 선택하고. 근데 급여가 왜 다 비어 있어요? 입력이 안 돼 있네.
아무튼 저거잖아. 급여. 이게 떴다. 지금 이제 떴어요. 네? 이제 떴네. 이제 떴어요.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저기 나하고 틀리잖아요. 근로소득 공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 아니 입력했는데 아까 네. 뭐 했는데 아까 이거 다 아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지급액이 이선도 했어요 아까 없어. 일일이 했는데. 근데 왜 없어요? 세계산. 하긴. 이게 입력이 안 돼 있는데 7월달 7월까지 했어요. 아 6월까지. 복사하고 세계산 하나도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6월까지 했는데. 6월까지 네. 6월까지. 실패한 거 아니에요? 6월도 데이터가 없는데 나 아까 다 입력했는데 이거가. 이상하다. 어디로 왔지 이게? 이건 증상. 6월까지 했는데 이 진서가 그거 다 입력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연말정산까지 하려면 숫자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되는 사람만 자 되는 사람만 자 이대로 이 사람은 자 되는 사람만 일단 하고 나머지 사람은 제가 복사해 줄게요. 자 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요 이번 달 8월 달에 이 성동일 씨는 자기가 그동안 기납부한 세액이 이만큼입니다. 예, 이만큼. 그런데 결정세액이 안 나와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납부했던 이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거예요. 자, 반영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제계가 마이너스 21만 9,080원. 그래서 8월 달에는 성동일 씨는 퇴직자 처리되면서 세금은 21만 9,080원을 환급받게 되어서 봉급을 이만큼 받게 됩니다. 4월달. 8월달에는. 자, 8월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복사해 드릴게요.